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내에 기생하고 있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해야 한다라며 사실상 문재인 주사파 세력들과 또한 더불어공산당, 민주당 세력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며 사실상 내년 총선에 정말 전쟁처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으로 욕설을 하셨지요. 윤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하는 핵심, 우리는 내년도 총선에 반드시 저 더불어공산당을 침몰시켜야 합니다. 자, 지금 이낙연 뒤통수를 친 민주당 4인방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과 거래한 4인방.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낙연 뒤통수 친 원칙과 상식 민주 4인방, 그들의 속셈. 미국에서 남의 뒤통수를 잘 치는 3대 민족으로 유대인, 인도인과 더불어 한국인을 꼽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스개지만 그럴듯합니다. 세 민족의 공통점이라면 오랜 세월 타 민족으로부터 탄압받거나 눈칫밥 먹은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우호적인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본심을 있는 대로 드러내서는 곤란합니다. 생전에 나름 최적화된 행동 양식이 제3자가 볼 때는 통수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인 내가 평소 느끼는 한국인관과 썩 매칭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자, 내가 생각하는 한국인은 잘 흥분하고 너무 솔직해서 불편한 민족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에서는 거의 매일 한 편씩의 인간 희극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발자크가 있었다면 소설 100권을 남겼을 것입니다. 신문지상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기자인 내가 지금까지 가져온 한국인상이 너무 순진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적어도 여의도에서만큼은 한국인은 통수의 민족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낙연 신당에 승선하려는 사람이 지금껏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은 여의도 문법을 모르는 사람 눈에는 어이없을 정도로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정세균, 김부겸 등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한 사람들은 이재명과 이낙연 중에서 이재명 쪽에 설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재명 민주당을 걱정하는 척 하더니 결국은 그대로 이재명입니다. 그들의 명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보다 더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정치는 차악의 선택이다라고 말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기는 평생 정치를 하면서 딴에 차악만 찾아 줄을 섰던 사람들이 그 나이에 혁명을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차악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본인의 남은 인생 복지에 덜 나쁠, 좀 더 안전한 기준으로 차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차악을 쌓아 이룩했을 총리 관록은 비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민주당 내 반명계 위원 모임 원칙과 상식에는 4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김정민, 윤영찬, 이원욱, 조웅천. 이재명 민주당의 나쁜 행태에 대해 이빠른 소리를 도맡아 해온 사람들입니다. 이낙연 씨는 다른 이들은 몰라도 최소 이들 4인방만은 자기가 띄울 보트에 승선할 것으로 믿고 신당을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인방 중 이원욱과
조웅천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낙연 신당에 대해 당황스럽다라는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내에 개혁이 목표이지 신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2명은 신당에 대해 이런 반구조차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들 원칙과 상식을 따지는 4명 위원은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고 싶은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지만 덕은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당내 반명 레버리지가 매우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약속할지도 모릅니다. 조웅천은 이재명 대표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와 지역구 여론도 좋은데 왜 그러시냐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미주알, 고주알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그 전화를 받았거나 기다리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원칙과 상식은 무엇일까요? 22대 국회 본회의장에 본인들의 금배지를 달고 앉아 있는 세상이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세상일 것입니다. 결국은 이낙연 뒤통수를 친 원칙과 상식, 민주당 4인방은 이재명과 거래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낙연 신당에서 풍찬 노숙하며 정치 개혁을 외치다 전사하는 것은 전혀 원칙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의 행동이 다른 것, 결정적인 국면에서 명분 대신 이익을 택하는 것이 통수의 정치라면 지금 이낙연 신당에 대한 민주당 비명계의 반응이야말로 그 전형입니다. 여의도는 복잡성의 세계이면서 동시에 인간성의 밑바닥을 드러내 보이게 만드는 놀라운 세계입니다. 원칙과 상식, 민주당 4인방이 지금 민주당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수수께끼입니다. 또 지극히 한국적 현상입니다. 한국에서는 정치인 본인의 정체성과 당의 정체성이 일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 위원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 공천이 중요합니다. 당 주류 입장에서 딴소리하는 위인들은 성가시지만 4명 정도라면 품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 4인방을 액세서리처럼 품고 갈 것입니다. 자기가 지향하는 세계관에 맞는 정당을 택하고 그런 정당이 없으면 창당하는 것, 선거에서 지면 군말 없이 사라지는 것, 한국에선 이런 정치를 보기 어렵습니다. 정치를 하겠다면서 이념은 따지지 않고 공천 주겠다는 당을 택합니다. 일단 그 당에 들어가면 하루아침에 이념 전사로 거듭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전사가 되지 못한 이들은 당 비주류로 겉돌지만 결코 탈당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는 시도 자체가 희귀할 뿐더러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제도적, 문화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겠지만 국회의원 자리값이 너무 비싼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당선만 되면 그런 절대값이 없습니다. 책임은 없고 허장성세는 끝장이고 나이와 상관없이 일약 인생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허명이든 오명이든 세상에 이름 하나는 남기고 갈 수 있게 됩니다. 잘만 하면 대통령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본인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국회의원 공천 명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인류학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는 대부분 생활의 달인들입니다. 생활에 능한 사람들은 결코 이념에 골몰하지 않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통수가 판치는 것, 가치가 뒷전이 되는 것은 이런 패턴이 무한 반복된 결과입니다. 생활의 달인들이 흥미를 못 느낄 정도로 국회의원직의 매력을 낮추면 어떻겠습니까? 특권은 폐기하고 봉급은 절반으로 낮추고 대신 정원을 2배 혹은 3배로 늘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은 더 이상 위세 떠는 자리가 못 될 것이고 직업으로서의 선망은 격감할 것이며 공천을 놓고 사활적 경쟁을 펼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창당 시도는 늘어나고 성공 확률도 높아질 것입니다. 당 주류를 안 입고 하면서 기어코 그 당에서 살아남으려는 기이한 행태도 없어질 것입니다.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 4인방처럼 말입니다. 이낙연을 제대로 뒤통수를 친 원칙과 상식, 4인방, 그들의 민낯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칼럼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결국은 조웅천이라든지 이원욱이라든지 윤영찬이라든지 김정민 이 자들도 그 나물의 그 밥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소름이 돋도록 놀란 것은 조웅천과 이재명의 거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